천간지지의 개요. 임자라는 것에서 계집 여자를 붙이면 아이별 임자가 됩니다. 임신이라는 것이 밖으로 모양이 드러난 것입니까? 숨은 것입니까? 임신이 된 상태에서 아이 어디 있노 이러면 뱃속에 있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어딘가에 있는 모양인데 태아가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태아는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운을 웅크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임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으로 모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초겨울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가장 작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적용해서 볼 때는 신이나 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떤 에너지나 운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간지에 비해서 작은 곳에 무엇을 담는 작용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본다면 지면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안 놓는 에너지 패턴이므로 실속이 있고 현실적으로 재물 번영의 에너지가 많은 것이 신과 임입니다. 옛날 책에 보면 임자가 3개 있으면 대부 작성한다, 대부를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자는 딱 하나로 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은 주먹을 쥐려고 하는 상태이고 임은 이미 지어버린 상태로 틈없이 꽉 지어버렸다는 것으로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손가락 5개가 다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쥐는 행동이 3개가 돼서 봤다 하면 자기 것이라 내 것 중에 최고라고 노래도 있던데, 내 것 중에 최고라는 말은 다 내 것이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질이나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성취에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이 임, 3글자가 모이면 그런 에너지가 대단히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생 질문. 선생님, 그 중에 개수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답변. 개수는 기본적으로 음운동이 강하긴 하지만 임수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비중이라고 합니다. 물에서는 비중이라고 하고 밀도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공간에 물 분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영상 4도입니다. 이 상태가 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개수는 더 추우므로 영하 3도가 되니 똑같은 부피의 물 분자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즉 음이 강하니 운동으로 볼 때는 더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도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밀려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과학에 나오는데 냉장고에 물을 부어서 얼음을 얼려보는 실험을 하면 도리어 팽창해 나옵니다. 오히려 팽창해 버린 상태. 그래서 가장 외부적으로 음의 기운에 속해 있지만 이미 음과 음압에 의해서 밀려난 상태가 되므로 재물을 모으는 재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좋은데 임수처럼 가장 집착적인 어떤 에너지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 임, 개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장으로 담아두는 작용이 활발한 것이 신임계라서 알뜰살뜰 모으고 담아두고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에 대해서는 개수가 긍정적이긴 한데 임수보다는 좀 덜합니다. 자연을 관찰하시면 아시겠지만 강이 얼 때 표면부터 얼어붙습니까? 밑에서부터 얼어붙습니까? 표면부터 얼어붙습니다. 4도가 되면 가장 무거운 상태가 되어 똑같은 부피 안에 물 분자가 제일 많으므로 물이 내려가 버리고 오히려 표면부터 얼어붙습니다. 이 얼어있는 상태가 개수의 모양이 되고 얼어붙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로 인해서 개수는 저절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얼음이 다른 물보다 훨씬 깨끗한 상태로 있듯이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표면에는 무겁지 않은 것들이 있다가 차가운 기운에 의해 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수는 대체로 깨끗함을 주관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임수는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내 호주머니로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수는 깨끗한 상태로서 내 몸이나 행동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임수와 개수는 같이 음운동이 활발하지만 상당한 성질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수는 제일 지는 작용이 많고 개수는 지다가 약간 밀려난 상태, 그리고 그 상태의 균열을 이용해서 다시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총을 꽉 쥐면 압력이 약한 쪽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듯이 개수가 약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운동이 갑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혀져서 떨어지고 땅바닥에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씨앗이 단단합니까? 단단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씨앗을 부드러운 새싹이 찢고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드러운 풀이 어떻게 딱딱한 껍질을 찢고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개수의 작용입니다. 개수의 작용을 보면 씨앗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 수분이 들어가서 늦은 겨울을 지나면서 수분이 얼고 팽창작용을 합니다. 여린 싹이 찢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껍질에서 이미 균열이 된 모양을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봄이 오면 그쪽을 향해서 웅축된 기운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운동 요소를 사람에게 그대로 대비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